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을 자산으로 정치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한대행도 한덕수 권한대행도 황 전 대표 같은 수순을 좀 밟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늘 임기 말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선적으로 하거나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대통령들도 억울한 게 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제도가 국회하고 야당하고 협력을 안 해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 검찰총장, 뭐 방송국 사장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임명해도 허용되게 돼 있어요. 제도가. 이 제왕적 대통령, 즉 대통령이 왕처럼 개인의 의사대로, 개인의 뜻대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제도. 이걸 바꿔내야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지. 뭐 권한대행 경력이 있다, 또는 뭐 야당 대표 경력이 있다, 또 뭐 장관을 했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안 볼 것이다. 만약에 딱 4년 중임제만 개헌한다? 그거는 아마 역사적인 엄청난 퇴행이에요. 퇴행. 지금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놔두고 권한을 8년을 더 주는 거잖아요. 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을 자산으로 정치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같은 시국에 뭐 정파를 뛰어넘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한대행도 한덕수 권한대행도 황 전 대표 같은 수순을 좀 밟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제가 좀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은 아닌데요. 네. 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를 전망하거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당선될 때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다 뽑혔잖아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대통령을 뽑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2년 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제왕적 대통령 문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안에 들어가면 저는 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또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늘 임기 말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선적으로 하거나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대통령들도 억울한 게 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제도가 국회하고 야당하고 협력을 안 해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 검찰총장, 뭐 방송국 사장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임명해도 허용되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리고 수사도 예를 들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수사를 해도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제왕적 대통령, 즉 대통령이 왕처럼 개인의 의사대로, 개인의 뜻대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제도. 이걸 바꿔내야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지. 뭐 권한대행 경력이 있다, 또는 뭐 야당 대표 경력이 있다, 또 뭐 장관을 했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안 볼 것이다. 이번 저는 조기 앞으로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네.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는 게 중요하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수준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뭐 국정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어떤 대통령이 되냐. 제왕적 대통령보다 좀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는 그런 체제, 그런 제도 또는 그런 문화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개헌안을 좀 가지고 오는 대통령이 조금 더 인기를 좀 끌겠네요. 저는 국민들한테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후보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거다. 이 개인의 역량을 호소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신뢰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주로
개헌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후보들이 앞으로 개헌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개헌이라고 하면은 다른 개헌 방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개헌 방안은 어떤 게 다른 개헌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년 중임제 하나만 개헌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 만약에 딱 4년 중임제만 개헌한다? 그거는 아마 역사적인 엄청난 퇴행이에요. 퇴행. 지금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놔두고 권한을 8년을 더 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퇴행이죠. 오히려 5년 단임제보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 자체는 반대를 안 해요.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가는 건 좋은데 네. 4년 중임제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민주적인 대통령 체제로 가야 된다.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 혼자의 독단적 결단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빼야 될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 지금 갖고 있는 예를 권한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권한 중에 제일 큰 권한이 뭐겠습니까? 거부권.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애용을 하는 바람에 터져 보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이잖아요. 장관들을 다 임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하죠? 절차가 어떻게 돼? 절차가. 그냥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회 네. 딱 하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식해야 인사청문회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그나마도 여러 대통령들 인사청문회 봤지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정부 구성을 대통령 개인이 한다는데 우리 헌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야, 대통령제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 보세요. 미국 대통령제 아닙니까? 미국이 정부 구성할 때 장관 임명할 때 대통령 혼자서 하나요? 심지어 차관, 심지어 미국의 대사들까지도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상원에서 과반수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미국 대통령은 장관이나 인사를 할 때 이게 상원을 통과할 건지를 보고 지명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국회 통과 못할 것 같다. 아예 임명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에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임명할 때 제가 청문회 나가 그랬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시작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냐. 옳든 그러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 운영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제 대상이 이 정치 수사의 어떤 주역이 한동훈 장관인데 떡하니 이런 사람은 장관 안 친다? 그럼 국민 절반은 나는 안 보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아무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 20년 동안 총리를 많이 이제 뵙고 대화도 해봤는데 왜 이 제청권 행사를 안 하십니까? 물어봐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됐으니까 국회와 또 협의를 해서 국무위원들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 헌법적 장치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아무리 국회 동의를 받았지만 내 혼자서 누굴 그 추천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추천한다? 아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자기는 국민의 직접 추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신임을 받은 게 강도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국무위원 제청권이라는 이 인사의 견제권이 이게 총리가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게 유명무실화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상의하든지 뭐 김건희 여사랑 상의하든지 아니면 비서실을 상의하든지 몰라요. 다 허용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 이 절차가 없어요. 네. 대통령 인사권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일, 뭐 미국식으로 뭐 인준을 거쳐야 된다, 뭐 상원에 우리나라 상원이 없지만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인재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지금만 해도 안 한다 하기 싫어 하는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권한이 없잖아요. 네. 인사청문회 권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막 이슈를 만드는 힘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다수당이.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떤 윤리검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런데 결정권이 있잖아요. 부결권이 있어요. 거부권이 있습니다. 국회. 만약에 미국처럼 국회 인준을 받는다. 그러면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책적으로 보는 대로 취중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제도를 미국처럼 미국도 그렇게 해요. 이런 사생활이나 그런 어떤 이 가십성 그런 윤리 검증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요. 그리고 정책 검증만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나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게 되면 국회가 이제 정부 구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인준권이에요. 네. 이런 국회와의 협력, 견제 이런 장치가 정부 구성에 있어야 이 정부가 국회도 참여해서 만든 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슨 발목 잡기만 한다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군요. 어차피 야당과 다수당을 의식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면 한동훈, 이상민 이런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으로 정부 구성을 하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아마 몰락하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을 위해서나 또는 맨날 싸움만 한다는 어떤 그 국회 또는 정당, 야당 이런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해요. 대통령 권력을 대통령 개인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문명국에서는.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죠. 근데 문명국 정치선진국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뭐 의회제 나라들은 유럽 의회제 나라는 다 의회에서 다 선출하잖아요. 네. 대통령제 나라인 미국도 의회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의회하고 대통령하고 협력해서 정부 구성을 하는 기본 원칙 이게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헌법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권, 총리의 제청권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 개헌의 핵심은 의원님께서 보시는 개헌의 인사권.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의 민주화. 인사권의 민주화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사실 정말 급히 요청드린 인터뷰였는데 특유의 통찰력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